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 작은 개구리 악셀이 살고 있었습니다. 악셀은 작은 연못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악셀은 우연히 마을 근처에 위치한 큰 숲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숲속을 탐험하던 그는 신비한 빛이 나는 길을 따라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아주 넓고 투명한 호수가 있었는데 그 호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로 다가간 악셀은 호수 속에 아름답게 빛나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유난히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가 악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 작은 개구리. 나는 여기 호수의 수호자, 마법의 물고기라고 해. 넌 왜 이곳에 온 거니? 악셀은 자신의 꿈에 대해 물고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제 꿈은 이 작은 연못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물고기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도록 하지. 이 호수는 다양한 비밀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머무는 동안 너는 자신만의 특별한 힘을 얻게 될 거야. 다만 그 힘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너의 몫이란다. 그날부터 악셀은 호수 주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생물들과 친구가 되었지만 특별한 힘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서 호수의 물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물결이 반짝이며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악셀은 자신이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 악셀은 호수의 깊은 곳까지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호수 바닥에서 빛나는 보석들을 발견했고 그 보석들로 인해 호수의 모든 생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보석들을 잘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악셀은 호수의 영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들과 협력하여 호수의 평화를 지켜냈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악셀의 용기와 지혜는 마을에도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결국 악셀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작은 연못을 벗어나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고 그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악셀은 그 누구보다도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개구리 악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고 그의 용기와 호기심은 많은 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외딴 숲 속에는 조곤조곤하기로 유명한 작은 요정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숲의 평화를 지키고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나 그 존재는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모두 키가 15cm 정도로 매우 작았으며 날개가 있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숲의 한가운데 커다란 떡갈나무가 서 있었고 그 밑이 바로 요정들 마을의 중심지였습니다. 떡갈나무 안쪽은 비밀스러운 통로로 가득 차 있었으며 각각의 통로는 요정들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정들의 집은 나무의 결 사이사이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밤이 되면 작은 랜턴의 빛으로 숲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요정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장로 요정은 실비라는 이름의 요정이었습니다. 실비는 수백 년 동안 숲과 그 속의 생물들을 지켜보며 인간 세상과 요정 세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자주 숲속 동물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 마을에서 인간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실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요정들은 인간의 계획을 막기 위해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인간에게 직접 다가가 경고를 전하자는 의견을 내었고 다른 몇몇은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도구를 고장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실비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이 우리를 직접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실비가 말했다. 대신 그들이 나무를 베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래서 다음날 요정들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숲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꽃을 심고 개울가에는 반짝이는 돌들을 놓았습니다. 머지않아 숲은 보는 사람마다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마침내 인간들이 숲에 다시 왔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환상적인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일이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잃게 되는지를 깨달은 그들은 계획을 취소하고 숲의 경이로움을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로도 요정들은 모든 생명체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숲은 평화를 유지했으며 인간과 요정의 간접적인 협력 덕분에 아름다운 풍경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숲에는 여전히 요정들이 조곤조곤하게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때때로 숲을 거니는 행운아들은 반짝이는 요정의 날개를 본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숲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라는 무언의 약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외딴 마을 근처에는 장대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숲 깊은 곳에 라벨 베트라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숲에는 우뚝 선 오래된 성이 있었습니다. 성은 한때 무도회가 열리고 희미한 밤의 불빛 아래서 웃음소리가 들리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숲의 깊은 곳에서 저주에 걸린 야수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트였고 그는 몰락한 왕국의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저주가 걸리기 전 그는 모든 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왕자였습니다. 베트의 저주는 마녀가 걸었습니다. 그의 무례함과 오만함 때문에 그렇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마녀는 그를 제대로 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엾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녀는 베트를 야수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멀지 않은 마을에는 벨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과 다른 특별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넘어보다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책과 배움에 깊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벨의 아버지는 발명가였으며 어느 날 숲을 지나 새로운 발명을 선보이러 다른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저주받은 성에 오게 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성의 문을 두드렸고 베트는 이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잡아들여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연회장에서 혼자 식사를 하게 두었습니다. 성은 마법의 손길로 여전히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벨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이곳에 대한 경고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벨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그를 찾아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성에 도착하고 그녀는 베트를 만납니다. 벨은 처음에는 그를 보고 두려웠지만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트 역시 자신의 저주를 해제할 유일한 기회가 벨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벨은 베트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섬세하게 피어나는 사랑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벨의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가 베트의 저주를 풀어주었습니다. 성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라벨 아베트의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고 계속해서 전해지며 서로 다른 두 영혼이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동화는 사랑의 힘과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주며 프랑스 전역의 영원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항상 마을의 전설에 대해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 전설 중 하나는 마법의 숲속에 숨겨진 마법의 리본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리본을 손에 넣는 자는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루이는 그 리본을 찾기로 결심했고 어느 맑은 아침 마법의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은 무성한 나무와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고 루이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굳건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루이는 갑자기 광명한 빛을 내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요정이 살고 있었고 요정은 루이의 여정을 이미 알고 있는데 자신을 루이에게 소개했습니다. 요정은 그에게 리본의 위치에 대해 수수께끼를 내며 답을 맞추면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늘 속 물방울이 떨어질 때 그것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루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비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옳다고 말했고 마법의 리본은 숲의 중심에서 자라나고 있는 오래된 자작나무 밑에 묻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루이는 요정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숲속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딜레마가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숲의 중심에 다다랐고 거대한 자작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빛을 발산하는 리본이 묻혀 있었습니다. 루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리본을 손에 넣었고 이를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리본은 신비한 에너지를 바라며 루이와 그의 마을에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리본을 자신의 이익에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리본을 마을의 중심에 두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을 적어 공유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평화와 화합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리본의 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루이의 모험은 끝났고 그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으며 모든 이에게 친절함과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루이의 이름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와 루이와 마법의 리본, 은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